우리 언니들, 속 풀고 가실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의 발걸음이 묘하게 수상했어요.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손님의 눈빛만 봐도 그날의 기운이 어떨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점심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했던 예감이 적중할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손님이었어요. 깔끔한 차림새에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느껴지는 분이었죠. 하지만 주문을 받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메뉴판을 꼼꼼히 살피는 듯 하면서 도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그렇게 20분쯤 지났을까요? 손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사장님, 잠시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얼굴은 마치 큰 문제라도 발견한 것처럼 심각해 보였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손님의 거의 다 비워진 그릇 안에 작은 초파리 한 마리가 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름철이라 아무리 조심해도 벌레 관리가 쉽지 않았거든요. 바로 사과하면서 새로운 음식을 준비해드리려 했죠. 그런데 손님의 반응이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런 건 큰일 날 수 있는 문제인데 식품위생법상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손님의 말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초파리가 들어있는 그릇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사장님, 이런 일이 있으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래도 장사하시는 분이니까 서로 좋게 해결하는 게 어떨까요? 손님의 말에 담긴 의미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역시나 그는 100만 원을 요구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식품위생과에 신고하겠다며 노골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죠.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한 뒤주변 상인의 단체 채팅방에 이 상황을 공유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가게가 여럿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3일 전에는 두 번째 골목 분식집, 일주일 전에는 맞은편 중국집,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옆 동네 일식집까지. 수법은 모두 똑같았어요. 여름철 초파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그제서야 이 남성의 정체가 명확해졌죠. 하지만 이미 그는 제 식당 안에서 신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20년 동안 한 식당을 지켜오면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 신고하시죠.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먼저 신고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그러자 손님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하더군요. 뭘 신고하신다는 거죠? 손님의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주방에서 일하던 저희 아들이 갑자기 나오더니 어머니 CCTV 영상 확인해보니까 이분이 아까 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음식에 넣는 것 같던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남자에게 쏠렸죠. 그제서야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아니 그게 제가 잠시 화장실, 도망치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어요. 마침 점심시간에 순찰을 돌던 파출소 순경님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상인회 회장님이 바로 신고를 해두신 거였죠. 그 순간 남자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작은 비닐봉지 안에 초파리 몇 마리가 들어있었어요. 순경님이 그걸 발견하고 남자의 팔을 잡는 순간 식당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죠. 저 사람 맞아요. 지난주에 우리 가게에서도, 우리 식당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이 남자 전국의 식당을 돌아다니며 이런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전과 사범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남자가 사기 행각을 벌인 게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서울, 부산, 대구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했던 거죠. 특히 혼자 운영하시는 여성 사장님들을 노려서 협박했다고 해요. 그제서야 제가 왜 첫 타깃이 됐는지 이해가 갔어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전직 식품위생 관련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경력을 악용해서 식당 사장님들을 더 효과적으로 위협했던 거죠.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가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보건소 신고를 빌미로 삼았으니 얼마나 치밀했는지 몰라요. 가끔 한 번씩 상인의 모임을 갖고 수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공유하기로 했죠. 또 동네에 CCTV도 추가로 설치하고 온 자서는 막을 수 없었던 일도 상인의 분들과 함께하니 동네에 오래 묵혀져 있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